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 밑이 더러운 상태에서 그 위를 그냥 바셀린으로 막 덕지덕지 덮어버리면 밑에서는 굉장히 세균도 자라기 좋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바셀린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. 이 바셀린을 꼭 또 쓰는 부위가 또 있어요. 이 부위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챙기는 부위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꼭 써주고 바셀린만 한 게 없습니다. 저희 어머니 이제 자주 하시는 방법인데 바셀린 딱 바르고 나서 수면 양말 같은 거 딱 신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하면 그 부분 정말 며칠 안에 부드러워지고 해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홍우택입니다. 근데 요즘에 제가 막 찾아보니까 네네. 바세린이 막 주름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. 바세린은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이제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인데 심지어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.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트러블이 난다. 약간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어요. 바세린은요, 효과가 분명히 좋은 제품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이게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성형외과, 네. 성형외과 의사들이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요. 네.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수술보다 드레싱입니다. 만약 우리가 수술을 한 건을 하게 되면요, 여러 번의 드레싱이 필요하죠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재료, 바세린입니다. 그래서 이 성형외과 의사는 사실상 바세린 전공자예요. 저한테 이 바세린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시는 게 아마 다른 데 어디서 듣는 것보다도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일단 바세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셀린은 처음에 이제 석유 시추 현장에서 로버트 체스브로라는 화학자분이 이분이 이제 석유화학에 종사를 하셨던 분인데 네. 석유 시추 노동자들이 약간 민간 요법처럼 그 석유 찌꺼기를 이렇게 상처 위에다 바르는 걸 이분이 보셨대요.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거죠. 네.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석유 찌꺼기 안에 있는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을 이분이 정제해냅니다. 네. 요거를 이제 발라봤더니 와, 이 보습력이 엄청난 이제 굉장히 인류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보습제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. 한때 약간 바세린이 네. 발암 물질이 있다? 이제 한 10년 됐을 거예요. 이 바세린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. 이 석유에서 이제 정제해서 뽑아내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람들이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석유를 막 바른다 이렇게 되면 네. 이제 불안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상처도 내서 이렇게 바르는 걸 시연을 해서 보여주고 심지어 이분이 이걸 드셨대요. 드셨는데도 이분이 이제 92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. 근데 물론 이게 건강식품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드시지 마세요. 이게 전혀 소화 흡수도 안 되고 그냥 설사만 오히려 유발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드시지는 마시고 그만큼 그래도 이게 무해하다라는 걸 이분이 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.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떤 원리로 네네. 보습에 효과가 있는? 이 바셀린의 핵심 성분 페트롤라툼 이게 딱 발라졌을 때 네. 굉장히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해요. 이 바셀린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비누를 씻겨내도 막 남아있고 그래요. 핵심적인 작용은 이 유막을 형성해서 안쪽에서 수분이 나가지 않게 해주고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또 이 안쪽을 보호해주는 거죠. 입술이 터가지고 네네. 바세린을 입술에 바르면 네네. 입술에 막 각질도 없어지고 매끈해진다 막 네네. 뭐 이런 것도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? 맞습니다. 페트롤라툼이 수분을 딱 가둬주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매끈해지고 네. 우리가 이제 마르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지잖아요. 네. 근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수분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미세한 잔주름이나 이런 게 이 수분감을 머금으면서 조금 펴질 수가 있는 거죠. 라메르 크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라메르? 화장품계 에르메스 같은 아주 명품 이 크림인데요. 네네. 화장품이나 기초 제품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 라메르 크림도 사실 이 페트롤라툼 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요. 그 고가의 크림에도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수분을 가둬두고 이 유분막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페트롤라툼을 골랐다라는 거죠. 주름에도 좋다고 했잖아요. 왜 주름을 펴주는 거예요? 바세린이 아주 이게 깊은 주름이나 이런 거를 막 펴주지는 못해요. 그러니까 바세린은 직접적으로 주름을 펴주는 성분이 아니에요. 네네. 하지만 바세린을 바르셨을 때 왜 이게 주름이 살짝 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목욕하고 나거나 이랬을 때 이 손가락 끝이나 이럴 때 쪼글쪼글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? 너무 많이 많죠. 우리가 수분감을 잃으면 그렇게 돼요. 쪼글쪼글해지죠. 근데 바세린 같은 유분막이 딱 생겨서 그 안에다 수분을 딱 가둬준다. 네. 그러면 주름이 약간 메워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. 뭐 다른 효과도 있어요, 바세린이? 가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네. 우리 권투경 이런 거 했을 때 네. 스크래치가 탁 나는 경우가 있죠. 뭐 이렇게 맞아서 네. 이렇게 세컨이라 그러나?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뭐 이렇게 발라주잖아요. 네.
바셀린입니다. 바셀린을 발라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분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, 외부로부터. 네. 그래서 감염도 차단을 하고 계속 경계 중이니까 네. 뭔가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, 같은 부위를. 네. 그랬을 때 이 바셀린이 미끌미끌하게 좀 윤활 작용을 해주니까 거기가 더 심하게 패이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이제 잘못 사용하는 유형에 대해서 일단 1번 말씀드릴게요. 바셀린이 상처에 좋대. 바셀린은 뭐 병원에서도 이렇게 상처 많이 쓴다 이러면서 상처가 났을 때 이제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셀린으로 덮으시는 유형, 잘못된 사용입니다. 자, 우리가 병원에서 바셀린을 쓴다고 했을 때 네.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냥 바셀린만 딱 발라주는 건 아니에요. 그럼 병원이 아니죠. 주변부는 베타딘으로 소독도 하고 그 안쪽은 또 클로르 헥시딘으로 닦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단 소독을 하고 나서 그 위를 이제 바셀린으로 덮는 거죠.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복싱 상황 같은 경우는 복싱 경기 중간에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 응급처치를 하는 거고 네. 우리가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거기를 깨끗이 하고 그 위에 바셀린을 덮는 거죠. 네. 평소에 피부에 바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야외 활동을 하고 나서 피부가 막 이렇게 뭔가 덕지덕지 붙어서 더러워졌어. 네. 피부에 좋은 바셀린 착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. 세안이라든지 이렇게 깨끗이 해주고 보습도 해주고 그 상태를 위해서 이제 바셀린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금상첨화인 거지. 네. 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 밑이 더러운 상태에서 그 위를 그냥 바셀린으로 막 덕지덕지 덮어버리면 밑에서는 굉장히 세균도 자라기 좋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바셀린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바세린하고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약간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? 특히 이렇게 건성이신 분들은 수분 크림을 바른다고 해도 이게 조금만 지나면 사실 다시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아요.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성분이 있는 이런 수분 크림을 먼저 밑에서 살짝 써주시고 네. 그 위에 바셀린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네.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또 빨리 휙 날아가 버리지도 않고 네. 아주 적절하게 수분감이 오래 유지되는, 그래서 이 잔주름까지 또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또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제가 또 추천드리는 성분은 이 레티놀 계통의 이 제품들이에요. 이 레티놀 계통의 이 제품들은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나 이런 재생을 활성화해서 피부 진피층 두께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주름 개선이 도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연구에서 이제 알려져 있죠. 자극성이 좀 있어요. 오. 자극성이 좀 있고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. 이게 좀 건조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랬을 때 건조에는 뭐다? 바셀린이죠. 네. 바셀린을 그 위에 또 살짝 좀 같이 써주셔서 윗부분을 이렇게 밀폐를 딱 해주시면 보습력까지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레티놀 계통의 효과와 네. 또 이 바셀린 계통의 효과가 서로 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. 또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말씀드릴 제품은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계열의 제품들입니다.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비타민 B의 일종의 형태예요. 특히 요즘에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미백 작용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나이아신아마이드 계통을 이제 또 써주시고 그 위를 이제 언제나 우리 이제 밀폐력과 코팅의 이제 1번인 바셀린으로 그 위를 살짝 또 덮어주시면 이 미백 그리고 이 항노화 이런 거에 더 큰 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바셀린을 꼭 또 쓰는 부위가 또 있어요. 이 부위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챙기는 부위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목에도 꼭 써줍니다. 목 피부가 생각보다 좀 빨리 건조해져요.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보다 피지 분비도 좀 적죠.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건조해지고 빨리 푸석해지고 그렇다는 거는 노화도 더 빨리 진행되고 주름도 더 쉽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. 제가 이제 기초 제품도 목도 이제 한꺼번에 같이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막 썼어. 그랬으면 걔네가 오래 있고 좋은 효과를 봐야겠죠. 네네. 그러려면 그 겉은 뭘로 코팅을 해야 된다? 바셀린. 네, 바셀린으로 딱 코팅을 해주면 그 밑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제 저처럼 크록스 자주 신는 분들은 뭐 뒤꿈치, 네. 이렇게 자주 마찰 있는 뭐 무릎, 팔꿈치 네. 이런 부분 엄청 건조해서 까슬까슬하고 각질 일어나고 이러죠. 허옇게 일어나죠. 허옇게 일어나고 그러죠. 그럴 때 또 이 보습의 왕은 누구다? 바셀린. 네, 바셀린만 한 게 없습니다. 이런 부분이. 저희 어머니 이제 자주 하시는 방법인데 바셀린 딱 바르고 나서 이 수면 양말 같은 거 딱 신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하면 그 부분 정말 며칠 안에 부드러워지고 해요. 바세린으로 네네.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게 우리 이제 이렇게 뭐 눈썹 정리나 이런 거 할 때 네. 살짝 이렇게 바셀린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딱 하면 그걸 자극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눈썹 칼 옆에 항상 이렇게 바셀린이 한 통씩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우리 또 향수도 요즘 비싸잖아요. 니치 향수 막 이런 거 막 장난 아니에요. 근데 그러면 걔가 또 이제 오래 가야죠. 그래도 그럴 때 이 바셀린을 살짝 발라주고요. 거기다 탁 위에 뿌려주면요 지속력도 더 길게 가요. 야외에서 요즘 같은 날씨에 막 영하 몇 도에 바람 불고 이러는데 사실 밖에 나가서 이게 노출되면요 네. 이게 사실 수분감이 날아가는 걸 피할 길이 없어요. 피할 길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바셀린이 있는 거죠. 또 이렇게 우리 큐티클 정리 이런
거 가끔 하실 때 네. 바셀린 조금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좀 해주시면 효과적이고요. 바셀린이 뭐 정말 굉장히 유용한 물질인 건 사실이지만 네. 조금 어떤 분들의 약간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냐면 자기 피부가 이미 굉장히 지성인 분들, 피부가 이미 지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모공에서 피지 분비가 많다는 거죠. 피지도 사실 기름 성분이잖아요. 이 기름 성분이 좀 과한데 이미 거기다가 또 바세린까지 얹어서 기름 바다를 만들어 버렸다. 네. 이러면 이제 트러블이 오히려 좀 악화될 수도 있죠. 네. 이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들은 조금 옅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 바세린을 쓰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 친구는 정말 밀폐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. 네. 아주 옅게 발라도 충분히 밀폐가 돼요. 이 정도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얇은데 해도 괜찮습니다. 오늘은 우리 화장품계 네. 그리고 의료계에 정말 맞는 키 우리 바셀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번에도 이 바셀린처럼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